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갈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 드리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최근 뉴스 분석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관심 종목들을 여러분께 새롭게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전지 시작도 안 했다.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이 기업 세계 1등 먹고 200배 성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당되는 종목들, 왜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며 어떤 관련 종목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영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 분들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지금 2023년도가 됐죠. 신년에 가장 크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섹터를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무료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걸 받아갈 수 있는 자료집을 준비했으니까 이 해당 자료집까지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망업종에는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메타버스 그리고 폐배터리, 그리고 로봇, 그리고 친환경 섹터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이 무료 자료집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저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현재 2차전지 배터리 사업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바로 리튬이라는 이차전지 소재를 거의 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1위로서 전 세계 기준에서 봤을 때는 탑5 안에 드는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대단한 기업인데 이런 대단한 기업이 이 전기차에만 이 제품을 납품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제품에도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 바로 UAM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집 짓는 건설사 하늘길까지 UAM 새목거리로 주목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대형 건설사도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도 내년부터 한국형 도심 항공 교통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예고한 상태이다. 건설사는 도시항공 모빌리티의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를 설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등 새 먹거리로 UAM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게 작년 기사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전기차가 중요한 거 아닌가? 전기차 시대가 더 먼저 오지 않을까? 오히려 전기차에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더 돈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무엇이 더 상용화가 빨리 될까라는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는 단연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더욱더 상용화가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그냥 자율주행이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점이에요.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 수많은 변수들을 전부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인공지능 그리고 센서들이 완벽하지 않죠. 단 만 번의 성공을 해도 만 한 번째 실수가 나오면은 그 자율주행은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고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자동차 기업들은 완전 자율주행을 선언하기까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공중, 여러분들 2차원이 아니라 이제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중에는 뭐가 있나요? 없죠.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대응이 가능한 뭐 풍속이라든가 속도 요런 방향성 이 바람 요런 것들에만 대응하면 특정 날씨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더욱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제가 더 빨리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적다 보니까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되고 사고율이 줄어들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더 안전하네 라고 하면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은 정부 허가가 안 난다에 비해서 지금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예고하고 규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땅 위의 길보다 비교적 변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UAM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따져봤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기술과 사회적 수용이 관건이라는 내용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2021년 이미 재작년 9월부터 지금 현재 운항을 위해서 개발한 시티 에어버스 넥스트젠을 모델을 발표했다. 2023년에 첫 시범 운항을 마친 뒤 2025년에 도심 운항을 위한 안전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번 연도에 첫 시범 운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거예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분명히 파동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5년도부터 운항을 안전 인증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체와 비행거리, 승객수 등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가 크기가 작고 화력이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사회적 수용성을 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사회성, 수용성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겠죠. 사실 그래서 기업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게 사회적 수용성은 사실 정부에서 규제 풀어두고 시간적으로 노출하면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그제서야 가능할 것 같고 지금 기업들이 집중해야 될 만한 부분은 이 배터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상용화된다는 도시항공 모빌리티 가벼운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될까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하나시스템, 한국우주항공, 우주산업 등 지금 현재 UAM 산업 시장의 선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LG엔소, 삼성 SDI, SK이노,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나시스템 2025년도에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가벼운 배터리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리튬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역시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야 UAM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간단하게 보시면요. 좀 화질이 낮죠. 그래서 중요한 건 리튬하고 리튬 이온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리튬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리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 리튬이 많이 들어가서 리튬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포스코 그룹인데요. 리튬 글로벌 톱3 30만 톤 생산 체제 속도 낸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2차전지 원료로부터 전구체 및 양응급제 및 차세대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죠. 거의 웬만한 공정을 다 할 줄 안다는 것은요. 얘네가 만약에 리튬 해가지고 2차 전지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뭐 전고체 음극재 이 해당 회사하고 만약에 협업을 한다라고 해도 이미 할 줄 아는 애들하고 협업하는 게 훨씬 매끄럽겠죠. 다양한 기업들이 그래서 포스코 그룹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할 줄 아는 애들하고 대화해야 되는 거니까요. 2030년도까지 리튬 지금 현재 연산 30만 톤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등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리튬 가격이 급증하는 이유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든 UAM이든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가볍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보다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르헨티나 염호 생산을 앞세워서 2030년도까지 리튬 생산 글로벌 톱3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자신들의 계획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다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UAM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결국에는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는 포스코 그룹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포스코 그룹과 누가 가장 이 UAM 시장에서 같이 대박이 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통 UAM 산업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UAM 기기를 직접 만드는 거죠. 이제 날아다니는 기기들, 요런 기기들을 직접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기기들은 보통 현대 그리고 KAI 지금 현재 요걸 풀어서 이야기 드리면
한국항공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무기들을 주로 만드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누리호를 발사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부품을 납입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뭐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한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UAM 기기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밑에 있는 항공, 공항 시설을 만드는 곳이 있겠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요 기기가 중요하겠죠. 이 기기를 누가 가장 잘 만드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기 쪽에 좀 더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제껴놓고 두 가지 기업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현대와 한화. 도대체 누가 더 진심이고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궁금한데 물론 이것을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업계 관계자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상용화가 돼야 되고 상용화가 돼야지만이 관련된 주가가 매출 실적이 증가할 거란 기대감에 올라간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상용화다. 무슨 기술이 개발됐어요. 구부러지는 뭐 디스플레이가 개발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사실 뭐 5년 전, 1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막 폴더블 핸드폰이 관련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현실화됐으니까. 이 상용화되고 현실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이 상용화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누가 더 가까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면 저는 기사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한화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왔기 때문이에요. 이 여러분들께서 보통 도시망목 모빌리티 기기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드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 시스템, 군 드론봇 지휘 통제 시스템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2018년도의 내용. 군 전용 통신망, 전줄 정보 통신 체계를 활용해서 다수의 드론과 로봇을 통제하고 자율 운항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하나 시스템 군단 4단급 지휘 통제소에서 원격으로 현장 운영 중인 드론과 로봇을 통제한다며 LTE가 서비스되지 않는 전장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요거를 이제 위성 통신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수많은 인공위성들과 엄청 빠른 속도는 아니겠지만 끊기지 않는 인터넷을 이어놓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요즘은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 중에서도 막 동영상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요런 것들 이용하겠다라는 이 내용이죠. 하나 시스템은 통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체계와 연동하는 드론 관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내년 시험의 가동 목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과거부터 한화가 해오던 행동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진심이었던 게 요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레이저로 무인기 잡아라. 미래형 무기로 방산 4차 산업을 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해당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정밀 탄약 분야 시장 점유율 1위, 드론 격추 광레이저 기술을 개발했고 하나 디펜스,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하는 회사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 시스템, 휴대용 원거리 감시 장비 수출, 드론 감시용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연관이냐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데요.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근 사람의 피해를 가장 줄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이 드론 공격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것도 드론이죠. 적의 요충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도 큰 타격을 줬다라는 기사도 바로 드론 공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뭐 이걸 보통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카미카제 자폭용 드론을 사용하는 방법 요런 일부러 자폭용 드론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방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까지 이 한화가 굉장히 과거부터 이 드론 기술에 집중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었던 거예요. 이제 막 급하게 이제 괜찮아 보이니까 할게요가 아니라 옛날부터 이미 전쟁의 시대에 잘 팔리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드론을 만들어 왔는데 지금 마침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한대요. 자신들이 이 군용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 상용화를 통해서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로 이 지금 승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기술이 보통 굉장히 많은데요. 옛날에 여러분들 통신, 전화기 우리 과거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거 전쟁이 생기고 나서부터 군들이 통신을 잘 하기 위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핸드폰, 휴대전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게 발전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 모두 다 들고 있을 수 있는 핸드폰으로 발전했잖아요. 이 웬만한 핵심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구에서 벌어진 기술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들 중에 하나가 드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드론 기술이 결국에는 어디로 상용화되고 있다. 이 UAM 도시 항공 모빌리티로 실현화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가 옛날부터 준비했던 이 드론 기술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UAM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요. 꿈이 현실로 제주형 UAM 드림팀 2025년 상용화 전략은 이란 내용입니다.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하늘관광 콘텐츠 고부하치 산업으로 전환 한국 지금 현재 공항공사 하나시스템 SK텔레콤이 제주도가 협력해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 환경 적합 모델 제시 기업 유치 등 UAM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현대없죠. 그죠? 이게 한화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재밌죠, 여러분들. 특히나 제주도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 전기차 구성, 이 인프라가 조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어디든지 가장 먼저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보통 이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정책 규제가 가장 먼저 풀리는 곳, 특히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가장 전기차 같은 신 기술들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곳이 제주도거든요. 이걸 노려서 일부러 한화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UAM 생태계를 먼저 조성하고 상용화시킬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이겠죠. 자, 그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냐? 뭐 벳셀이라는 네온테크 이런 기업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를 제외한 기업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직 주가가 출발하지도 올라가지도 않은 숨겨져 있는 실질 수혜 종목들은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역시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인 하나첨단소재는 22억 원을 투자해서 항공용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장비 투자에 진행 중이다. 하나첨단소재는 지난해 말 하나솔루션에서 경량 복합 소재 및 태양광 소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한 회사이다. 항공용 소재는 UAM, 항공우주 등 차세대 미래 먹거리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모델 모빌리티 소재이다. UAM을 포함한 다양한 범용 항공 소재 개발이 목표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하나솔루션이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에다가 이 UAM에 대한 관련된 기술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직접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한화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대표 종목들 중에 대장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하나솔루션은 주가가 좀 무거운 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가볍고 잘 올라갈 만한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 본격적으로 이 도시항공 모빌리티가 상용화됐을 때 하나를 중심으로 상용화됐을 때 매력적인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는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한
항공용 모빌리티를 위한 연료전지 경량화 기술을 개발 과제에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양사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오는 2025년까지 1인승, 1인용, 1인승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고출력 경량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인지 컨트롤스는 중량 열 관리 시스템을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은 한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수소 자동차, 수소 도시항공 모빌리티의 수소, 선박 등에 사용되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전반 기술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단순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 리튬 배터리를 넘어서서 그 다음 수소연료 전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게 인지 컨트롤스다. 근데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국책과제입니다. 이런 국책과제에 연결됐다라고 싶으면 주가가 굉장히 잘 가거든요.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목받잖아요. 국책과제 같이 과거에 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막 200포인트 올라갑니다. 200포인트, 300포인트 막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번 타이밍에 놓치지 말고 이런 인지 컨트롤스하고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들로 같이 등록해 두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언제부터 주목받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앞서서 일정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내용 중에. 이것을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에어버스인데, 에어버스라는 유럽 기업입니다. 유럽 기업인데 해당 기업이 2023년부터 첫 운항을 한다. 이번 연도에 분명히 첫 운항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는 도시망공 모빌리티 하는 기업 누구야? 현대, 한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겠죠. 그들 중에서 조금 더 2025년도에 제주도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애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는 한화가 꼽힐 거고, 한화와 관련해서 과제까지 항상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인지 컨트롤스, 직접적으로 하나그룹인 하나솔루션까지 관심 종목 잘 넣어두시면 해당 타이밍에 맞춰서 분명히 주가에 대한 파동이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고요. 여러분께서 공약을 이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욱더 몇 월 달에 이것이 확정이 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영상과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선물 하나 더 드리기로 했죠. 바로 뭐죠?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지금 현재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다 설명드렸죠. 2023년도 유망업종을 100%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은 다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고요. 여러분들께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이실 겁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처음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입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화면이고요.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장전 시황, 무료 급등 포착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급등 추천주는 뭐 시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다 평균을 봤을 때 못해도 8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단기 수익들 나오니까 꼭 보시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직전에 오늘 주식시장에 어떤 해외 뉴스가 있었고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으며 뭐 이거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 쭉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것 가능성이 높은지를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바로 위에는 전일자 상승 테마도 딱 나오죠. 당일날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테마가 이런 게 있다면 AI 인공지능,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AI 인공지능은 왜 최근에 주목을 받았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까지 싹 다 정리해서 매일 새로운 무료 컨텐츠들을 무료로 매일매일 언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코팅주, 무료 시황, 무료 포착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유망업종 자료집이죠. 급등 추천주 들어가셔서 공직을 두 번째,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라고 해서 100% 무료 만들어 놨습니다. 맨 밑에 PDF 파일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여러분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료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디 비밀번호만 잘 설정해 두시고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 무료로 이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 또다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다음 시장에서 관심 종목들로 미리 등록해 둬야 되는 종목들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서 잊지 마시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의 사학관리 검색하셔서 무료 컨텐츠와 함께 무료 유망업종 자료집까지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은 명절이 끝나면 저는 배포를 중단할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들께 꼭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마감할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Thank you.